또 이제 들리지? 미안. 그럼 아까 뭐 한 거야? 금붕어 한 거야? 금붕어? 녹화는 했는데. 응? 여원아 들려? 선생님 아까 마이크 꺼놨어 그래. 꺼놨어. 네, 들려요. 아이 그래. 그럼 또 이제 붕어 됐네. 붕어. 그냥 화면만 올라가고 소리는 안 들리고. 자 다시 봐. 자 그래서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큰 차이는 뭐 있다?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점이 이게 굉장히 밀도가 큰 애야. 질량이 굉장히 큰 거지. 그지? 상상이 안 가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한 점에서부터 폭발을 해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근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우주론의 증거. 근데 우주론의 증거에 앞서서 빅뱅은 어떤 게 빅뱅인가를 우리가 좀 보자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 빅뱅의 어떤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빅뱅은 몇 년이래요? 137억 년, 138억 년. 그러니까 보통은 뭐 교과서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138억 년 전. 뭐 어디는 뭐 140억 년 전. 뭐 대충 반올림 해가지고 140억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138억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빵 터졌어요. 알겠죠? 자, 빵 터져가지고 이제 터지자마자 여기에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건데 기본 입자. 자,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자하고 쿼크라는 애가 있어요. 전자 쿼크. 그래서 이 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쿼크도 있고. 자, 이런 입자가 생성이 돼. 그래서 이 전자 쿼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야. 뭐 지금도 이제 그 전자 쿼크에 관한 얘기를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발견된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자 쿼크가 발견이 되면서 아 이런 입자가 맨 처음에 있었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선 이 쿼크들이 만나가지고 뭘 만드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고요. 당연히 전자는 뭐 주변에 이렇게 있었겠죠. 중요한 건 뭐가 형성이 됐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됐다.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선 이제 3분이 흘러요. 자, 요 시점이 딱 3분입니다. 3분. 약 3분이 흘렀을 때 우주의 온도는 10억 켈빈이라 그래요. 10억 켈빈. 왔어. 다니었구나. 잠깐만. 월요일 날도 안 한다. 그래? 그럼 몇 시에 올 수 있어? 그래.
관광에서 뭐 하는데? 조금만 일찍 나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오면 저런 폴더를 줄 거야. 바인더 줄 거거든. 니들 여학생 때문에 핑크 주문해놨어. 왜? 핑크 싫어? 파란색도 있어. 파란색 2개 주문해놨어. 야, 핑크가 어때서? 너 여학생 반을 처음 맡아서 의사 선생님이 저기 그 약대 애들 가르칠 때 80%가 여학생이었어. 근데 여학생 반은 뭐 맡으라서 맡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니들 위해서 핑크 주문해놨는데, 싫으면 파란색도 있어요. 예, 파란색도 있으니까. 야, 왜 핑크파 안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별로 그래? 그 핑크는 남자지, 그지? 남자가 핑크지. 자, 아무튼 이어서 가볼게요. 자, 빅뱅 이론 하고 있어요. 여기 켈빈이 뭐냐면, 자, 이 온도를 얘가 잠깐 설명해 줄게. 우리가 흔히 온도 하면 섭씨 온도 기억하죠. 섭씨 온도. 그런데 이제 절대 온도라 그래요. 자, 이 절대 온도고 단위가 켈빈이야. 요 단위, 요 켈빈. K라 그러죠. 켈빈. 자, 그래서 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혹시 알아요? 얼마 더한 거? 273을 더하면은 그게 켈빈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자면 여기 태양이 되게 뜨겁죠. 태양이 되게 뜨거운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이야. 6000 켈빈. 자, 그러면 여기서 몇 도라 그랬죠? 우주가 10억 켈빈이었대. 정말 어마무지하게 높은 온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 시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원자 핵을 형성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원자 핵 중에서도 헬륨 원자 핵이에요. 헬륨. 알았죠? 그래서 헬륨 원자. 이게 양성자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양성자는 사실은 양성자 하나 있잖아. 요거는 이제 그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원래 3분 이전에 생겨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소 원자 핵은 있었던 거고, 이와 같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은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언제? 3분. 자, 3분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는 말이죠.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난 이후 38만 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사실은 3분에서 38만 년이니까. 자,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입니다. 그래도 뭐 굉장히 온도가 높죠. 참고로 지금의 온도는 2.7 켈빈이야. 거의 0 켈빈에 가까워. 알았어? 그런데 38만 년이 됐을 때는 3000 켈빈의 온도가 낮아지죠. 자, 이때 뭐를 형성하냐면 바로 원자를 형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원자들이 어떤 원자들이냐면 이런 원자들이에요. 수소라든가 아니면 헬륨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알겠지? 수소와 헬륨들이 바로 형성되는 시점이 38만 년. 자, 그래서 빅뱅 이론에선 338 이게 되게 중요해. 자, 뭐야? 338 337 아니야. 338. 자, 3분 38만 년. 알겠지? 빅뱅이 일어난 이후 3분에서 뭐 했다고?
핵이 형성된 거고 그 다음에 38만 년에서는 원자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원자? 수소와 헬륨 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빅뱅 이론에서 질량이 일정하다해서 일정하지 않다 그랬어. 질량은 일정하다 그랬지. 질량은 일정하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그럼 우주 공간에 있는 어느 공간이든 간에 수소하고 헬륨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놈들의 질량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뱅의 첫 번째 증거는 자, 빅뱅으로부터 3분 후에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가 7대 1이 됐어. 자, 3분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원자 핵을 형성된다 그랬죠? 그지?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현재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확인해 본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 우주에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 말고 외계 그 은하들도 있고 전부 다 우주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선 스펙트럼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삥 둘러가지고 모든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더래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는 맨 처음에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었거든. 7대 1.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래. 3대 1이면 이렇게 봐봐. 이게 원래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하나당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지?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니? 8이지. 맞지?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데 얘를 내가 숫자를 늘려볼게. 6대 2로 늘려볼게. 그럼 6이 더하면 얼마가 되니? 8. 똑같지. 그지?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의 요 질량하고 결국은 수소와 헬륨의 요 질량의 합이 같다는 얘기는 질량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그러면은 질량은 일정하구나.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자, 두 번째 증거는 뭐 이런 거예요. 그 38만 년이 뭐가 형성된다 그랬지? 원자가 형성된다 그랬지? 자, 봐봐. 이 화학에서는 말이죠. 화학에서는 입자들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쉽게 얘기할까? 자, 물이 있어. 물을 갖다 수증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막 끓여야 되지. 그럼 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수증기가 돼버려. 자, 반대로 수증기가 됐던 애가 다시 물이 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방출하겠지. 자, 나눠질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만날 때는 어떻게 돼? 에너지를 방출한다. 알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원자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 원자는 핵이 있는데 이 핵에 전자가 와서 이렇게 붙어야지만 원자가 형성이 돼. 그치? 자, 그럼 봐봐.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 에너지가 나와요, 들어가요? 에너지가 나와요. 알겠어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38만 년 이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 됐을 때 원자가 형성되는데 이 형성될 때의 나오는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 에너지가 지금 현재도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어떻게 알았다고? 관측을 했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측한 결과가 뭐냐면 모든 방향에 2.7 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별거 아니고 우주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온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만일 원자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지. 근데 얘가 발견되면서 우주에 골고루 퍼지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원자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에너지가 나왔겠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자, 헬륨, 그다음에 수소, 헬륨 얘네들의 이제 질량비가 3대 1이야. 어디를 관측해도 3대 1이야. 알았지? 그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통해서 어떤 에너지들이 골고루 우주에 퍼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상 우주론을 설명하지 않고 빅뱅을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빅뱅이 우주를 만들게 된 어떤 근거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주 초기에 원소가 생성되는 단계를 좀 설명을 하고 갑시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빅뱅 초기에는. 그래서 일단 물질은 뭐로 되어 있냐면 원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원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핵과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원자가 뭐가 되냐면 이제 중성이 돼요. 전기적으로. 자, 그리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우리 빅뱅 이론에서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쿼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 않았어? 쿼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쿼크가 몇 개에 의해서 되냐면 쿼크 3개씩. 3개의 쿼크가 다 양성자와 중성자 각각 만들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라 그러면 뭐하고 뭐냐면은 쿼크하고 전자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가장 작은 입자가 될 것이고 이 작은 입자들이 이제 쿼크는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게 된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양성자, 중성자가 핵이 되고 그 다음엔 또 가장 작은 입자, 전자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원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물질의 이론 입자는 이런 입자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입자가 빅뱅 이론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자, 이런 식으로 생성됐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들이 이제 만나서 원자 핵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 원자 핵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양성자, 중성자에서 헬륨하게 만들어진 게 아닐 테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자 핵은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 3번? 3번, 그렇지. 3번. 원자는 38만 년. 예. 계속 물어본다 중간에. 3번 38만 년. 자, 3분에서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이 3분에서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그 전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양성자, 중성자들에 의해서 헬륨 핵이야. 자, 왜? 양성자 하나는 어차피 수소 원자핵이기 때문에
헬륨 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자,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헬륨 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최종적으로 이제 헬륨 핵은요. 표시를 이렇게 해요. 이게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겠지 뭐. 자, 이게 원자 번호죠. 1이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1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거 질량수거든요. 얘는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는 중성자를 합해 놓은 거야. 그러면은 이때 전자가 없으면은 그냥 양성자 하나 때문에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죠.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는 뭘까? 그냥 양성자예요. 알았지? 수소 이온이라고도 하는데 양성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수소 헬륨 보자. 자,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중성자 2개 해가지고 4개가 질량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 자, 중성자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헬륨 원자 핵이야.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뭐뭐 필요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필요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이제 하나씩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양성자, 중성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중수소라고 합니다. 중수소. 알겠죠? 자, 그래서 중수소가 만들어지고 이제 중수소가 중성자가 또 부딪혀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져요. 1, 3 플러스. 그럼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로 돼 있는 애들이겠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삼중수소에다가 양성자 하나를 갖다가 부딪히게 되면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토탈 몇 개가 부딪혔냐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4개가 부딪힌 거죠. 4개가 부딪혀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고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예요. 그럼 4개가 만나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든 건데 그 중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단은 여기서 중수소죠. 만들어져요. 근데 양성자가 하나 부딪히면은 일단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이 헬륨 원자핵에 중성자 하나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성자가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해서 2, 4 이런 식으로 자 최종적으로 동일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럼 이건 뭐야? 계속 뭐가 부딪힌 거야? 양성자나 중성자가 계속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제?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중수소나 삼중수소, 다시 말하면 질량수가 2짜리와 질량수가 3짜리인 수소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얘네들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알았지? 자, 그럼 봅시다. 요거는 중수소. 얘도 중수소. 자, 그럼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부딪혀. 만들어진 애들이 땅 부딪혀. 근데 양성자가 하나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삼중수소를 이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삼중수소가
중수소죠. 자, 여기에 있는 삼중수소가 여기 중수소 만들어진 거 있잖아. 얘랑 부딪힙니다. 자, 그래서 중수소, 삼중수소가 부딪혀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와 같이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음, 요번에는 중수소끼리. 알았죠? 중수소들끼리 부딪히는 게 제일 간단해요, 사실은. 자, 중수소라 그러면 이거거든. 예. 얘가 중수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수소예요. 그럼 얘하고 얘는 양성자나 중성자. 그지? 그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가 있는 애인데 이 중수소끼리 부딪히게 되면 이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될 거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과정 아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뭐였지? 양성자, 중성자 계속 부딪히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경우고 두 번째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경우였고 세 번째는 중수소끼리 만나서 만들어지는 경우. 뭐 다소 복잡한 거는 1번하고 2번이고 3번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중수소끼리 부딪히니까.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진 이후에 38만 회의 원자가 형성이 되죠. 그렇다면 이 원자가 형성이 되고 별과 은하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우주의 원소 분포를 이제 어떤 것들로 되어 있으며 우주에 대한 얘기 먼저 보고요. 그 밖에 지구나 생명체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어떤 건지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주의 원소는 아주 간단하죠. 두 가지예요. 뭐예요?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 자, 그래서 이제 그 양성자하고 이 양성자죠.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소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양성자 한 개가 결국은 수소 원자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그 우주의 스펙트럼을 조사해서 이런 걸 알았다 그랬는데 빅뱅 이론에서는요, 이 양성자, 중성자를 맨 처음엔 뭐라 그러냐면 1대1로 생성됐다고 해요. 자, 양성자, 중성자가 빅뱅 이론에서 쿼크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1대1로 생성이 됐던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8개, 8개를 예를 들어놨네요. 똑같잖아, 1대1. 개수비가 1대1이야.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성자가요, 살짝 무거워요. 알았지? 아주 살짝 무거워. 근데 보통 우리가 질량 따질 땐 중성자나 양성자나 똑같은 질량을 놓는데 사실은 살짝 무겁습니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애들이 좀 안정화되려면 가벼워져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중성자가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 자,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바뀌냐면 지금 이게 총 16개죠. 16개. 알겠지? 전체가 16개인데
2개 빼놓고 14개가 뭐가 되냐면 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2개가 중성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되니? 7대 1이 돼버린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와 같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화하면서 7대 1이 됐죠? 자, 여기까지는 뭐야? 아직은 원자핵이 형성되지 않았어. 알았죠? 예. 자, 원자핵은 몇 분에서 또 3분. 그래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 일단은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수소의 원자핵이라 그랬잖아. 가장 중요한 건 헬륨이 되는 거야. 알았어? 헬륨. 자,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12개가 있고 그다음에 헬륨이 1개가 있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이거예요. 됐나? 개수비가 12개 1개. 헬륨하고 수소 원자핵은 12개 1개야. 그런데 이 원자핵 하나의 질량비가 1대 4야. 자, 그럼 보자. 여기 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개수비가 12대 1이야. 그지? 근데 하나당 질량비가 1대 4면 전체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되죠. 12대 4. 그래서 3대 1입니다. 됐나요? 자, 다시 봐. 자, 개수비가 있어요. 12대 1이라는 거 여기 알았죠? 그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당 질량비는 어차피 요거 하나하나가 뭐라 그래? 수소 원자핵이고 얘가 질량을 1이라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제? 그럼 얘는 1이라 놓으면 헬륨은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가 돼. 자, 그렇다면 전체 질량비를 따지면은 이렇게 해서 개수비에다가 하나당 질량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12. 1 곱하기 4 하면 4. 그래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12대 4가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3대 1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주에는요. 원소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으며 이 질량비가 3대 1인 겁니다. 자, 근데 궁금하지 않아?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이 있는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치? 어떻게 알았을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할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알았는가? 자, 요거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 진행을 할 테니까 한 5분 정도 쉬세요. 오자마자 조시고 우리 다은 양은 졸려? 여원이도 좀 쉬어.
영희 자리에 있어? 네. 어이, 그래. 왜? 니 이렇게 양방향으로 수업하는 거 처음 보지? 그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만 가능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몰라. 얼마나 좋아. 답답하겠다. 여원이. 선생님이 저 지지난주에 확신했었어. 지지난주에. 근데 수업 다 했어 집에서. 줌으로. 근데 그게 금요일인가 확진이 됐나? 토요일 날 확진됐는데 수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죽겠는 거야. 아파. 근데 독감보다 안 아파. 난 예전에 독감 걸렸을 때는 이러면 죽는 거구나. 이러다 죽는 거 사람이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랬거든. 독감 걸렸을 때. 야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난리를 치고 그래. 이 백신 맞았어요? 아직 백신 맞았어? 얘네 몇 차까지 맞았니? 2차까지. 그래 그럼 괜찮아. 주변에 걸린 친구들 많지. 걔네들이 아프대? 아픈 애들도 있었어. 나는 다행히 안 아팠어. 그래. 그럼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을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건 별로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될 텐데. 대학은 가고 싶어? 대학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디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도 나가면서 뭐 여기서 한 꿈을 한번 찾아보자. 어차피 니들 자 봐봐. 여러분 전공이 이제 수학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대학교 가면 문과를 안 갈 거면 이제 자연계 쪽으로 갈 텐데 뭐 통합과학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내용 그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또 길일 수 있어요. 선생님 뭘 할 거냐면요. 이제 빚에 관한 얘기를 기본적인 어떤 상식들을 좀 알려줄게요. 빚. 이제 앞으로 이제 빚을 많이 다뤄요. 지금부터 빚을 다루는데 이 빚은 그냥 뭐 태양빛을 비롯해 이런 걸 다 빚이라 그래. 맞지? 그래서 이 빚을 이제 파동이라 그러거든. 파동.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파동이라 그러면 파도 생각하면 돼. 파도. 알았지? 그래서 빚은 다른 말로는 전자기파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빛은 이렇게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막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자세히까지 몰라도 되겠지만 파동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이 파동이 어떠한 그 성질을 띠고 있는 애냐면은 파동은 내질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걸 파동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파도 생각해봐. 파도. 자, 파도가 막 쳐요. 그럼 파도가 막 치게 되면 바위 같은 것들이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면은 부서지죠. 맞지? 그러니까 뭐야? 이 파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를 계속 전달해 주는 걸 뭐라면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파동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진폭이라 그래요. 진폭. 진폭. 진폭은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이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뭐라 그래? 마루라 그래. 마루. 산마루 할 때 그 마루고 요 골짜기 할 때 골이야. 알았지? 그래서 한 파장이다. 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얘를 가리켜서 이제 남다라 그러고 파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파장. 한마디로 길이에요, 길이. 그래서 자, 남다가 있어. 길이가 미터의 단위야. 그래서 얘는 한 파동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은 자, 뭐 한다 그랬죠? 매질이 진동한다 그랬지. 파도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애가 물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게 바로 한 파동이야. 알았지? 주기는 뭐냐면 여기서 갔다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 알았지? 그래서 주기는요. 자, 초를 씁니다. 세컨드. 그래서 얘는 한 파동의 시간이야. 그래서 뭐 이름을 주기라 그래요. 주기. 자, 그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기호는 뮤라고 씁니다. 뮤. 그러면 단위는 헤르츠인데 자, 헤르츠는 뭐냐면 1초 동안에 자, 진동한 횟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진동수라고 얘기해요. 진동수. 진동수.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주기가 0.1초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0.1초 걸렸어. 그럼 1초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10번이지. 맞잖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0.1초 걸렸으면 1초 동안 1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0.01초야.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해? 100번. 그치? 그래서 진동수는 자, 진동수는 1초를 뭐로 나눠주냐면 이렇게 주기로 나눠주면 돼. 자, 그래서 이런 걸 진동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동은 파장, 주기, 진동수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제 바닷가를 가면은 파도가 무섭게 칠 때가 있지. 막 무섭게 칠 때가 있고 살살살살 칠 때가 있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섭게 친다는 얘기는 내 파도가 나한테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파동에는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동의 속도는 V는 자, 파동의 속력입니다. 자, 속력은 항상 뭐분의 뭐냐면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럼 시간이 주기고 거리는 파장이에요. 그럼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알겠죠? 미터 퍼 세크. 자, 그렇다면 파장이 있고 여기 보면 t분의 1이 뭐였죠? 자, t분의 1은 뭐였죠? 진동수였잖아. 그치? 진동수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뮤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알았어? 자, 그래서 파동의 속도는 파장에다 진동수 곱해준 값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빛을 배우고 있잖아. 빛의 속도를 우리 광속이라고 들어봤어요? 광속? 그럼 광속을 흔히 C라고 하거든, C. 이건 빛의 속도야. 광속. 그러면 광속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빛의 파장과 빛의 진동수를 곱해준 값이겠다. 그죠? 맞죠? 그러면 빛의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 안 변해요. 이게 이제 법칙이야. 알았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빛의 진동수와 파장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곱해서 일정한 거니까 반비례지. 그러니까 파장이 긴 빛이 있으면 진동수는 작은 거야. 알았지? 자, 이런 어떤 거. 자, 봐. 빛이 이런 빛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빛. 이런 빛.
자, 반면에 파장이 짧고 진동속 큰 빛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 그러면 파장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파장이 짧다? 그럼 진동수 크다. 파장이 길다? 진동수는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선 에너지가 있어요. 빛 에너지. 자, 빛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진동수에 비례한대. 그다음에 그러면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 뭐죠? 파장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얘기네. 그제? 자,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것은 빛의 파장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을 가리켜서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이 있어요. 그럼 빛은 눈에 보이는 빛만 있나? 그렇지 않잖아. 우리 뭐 맨날 그 저기 아침에 뭐 바르고 나와요? 아침에 선블락 바르고 나오지 않아? 자외선 차단제? 야, 그 기본으로 바르고 다녀야지 얘들아. 그게 뭐 놀러 가서만 바르는 거 아니야. 맨날 아침에 나올 때 발라줘야 돼. 알았지? 근데 그 빛도 있단 말이야. 눈에는 안 보여. 그지?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요게 무지개 색깔이고 가시광선에 얘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서 이쪽으로 갈 때 파장이 짧고요. 이쪽은 에너지가 커요. 보라색 쪽으로 갈 때. 반면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파장이 길고요. 파장이 길어요.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돼? 작은 쪽이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큰 빛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알았지? 자, 그럼 보라색 바깥을 뭐라 그러지? 보라색 바깥에 있는 빛을 응? 그렇죠. 자외선이죠. 자외선. 자외선 옆에가 X선. X선 옆에가 감마선이야. 자, 그럼 자외선 위험한 거 알잖아. 그지? 많이 노출되고 있으면 피부암 같은 거 걸리잖아. 근데 감마선은요. 5분만 노출되고 있으면 죽어버려요. 감마선은. 이거 이제 어디 뭐야? 저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 팡 터지면 이런 거 나와. 위험하지? 그지? 위험한 거예요. 자, 빨간색 쪽으로 갑시다. 빨간색 밖에를 뭐라 그러죠? 적외선. 그다음에 요 옆에가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요. 전자레인지. 그 안에 있는 거, 그 마이크로파.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잘 안 듣죠, 요즘에는? 근데 라디오파가 요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아. 알겠죠? 라디오파가 위험하면 우리가 라디오를 어떻게 들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빛들이에요. 그래서 이 빛들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이고 그 밖에 빛들은 이렇게 되지만 자, 우리는 이제 이 가시광선을 주로 잘 보셔야죠. 왜냐하면 별빛은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알겠어? 별빛. 자, 그러면은 이 빛을 어떻게 했냐면은 분석을 했대요. 별빛을 분석을 한 거야. 별빛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의 원소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뭐를 이용하냐 스펙트럼을 이용하는데 스펙트럼은 뭐냐면 지금 태양빛 있잖아. 보통 이제 빛이 있어요. 자, 태양이 있어요. 자, 선이 있었어. 태양빛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프리즘에 통과시켜주면
프리즘 통과시켜주면 빛들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눠져서 빛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빛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펼쳐져서 나와요. 눈에 안 보이는 빛은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얘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모든 빛이 다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스펙트럼이라 그러면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그 가끔 이런 말 쓰잖아. 스펙이 어떠니? 뭐 이런 말 쓰지. 그지? 그 스펙은 스펙트럼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냐면 다방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스펙이 넓다라고 얘기해요. 그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변질돼 가지고 스펙이 좋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펙이 좋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 스펙이란 자체가 여러 가지 경험을 의미하는 건데 스펙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뭐 공부도 좀 하고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 활동도 좀 했어. 이거 굉장히 스펙이 넓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이거 잘해야 돼. 그지? 공부도 잘해야 돼. 음악도 잘해야 돼. 미술도 잘해야 돼. 잠도 잘 자야 돼. 수업 시간에 잘 졸기도 해야 돼. 그지? 다은아. 그래. 뭐가 그래? 잘 조는 거야? 그래요.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야 사실은. 그지? 지금 이거 배웠잖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약자가 스펙이야. 그러니까 다방면의 경험이 있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런데 별빛을 조사하면은 이게 안 나와요. 별빛을 조사하면. 알았어? 그래서 별빛 조사하면 이게 안 나오게 되고 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다른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다고.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거 늘 들고 오고 다음 시간에 오면 여러분 폴더 나눠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운이 그 마이크 켜봐. 네. 너희는 저기 다음 수요일까지 그 자가격리지? 네. 그럼 수요일 날도 이렇게 주소 같은 주소로 들어오면 돼. 네.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